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제 뉴욕 현지 연결해서 휴장은 했지만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희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날 미국은 국가 애도의 날로 좀 선정이 되게 되면서 휴장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제 말씀을 해 주셨던 대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왔는데요. 하나씩 좀 분위기 짚어봐 주시죠. 네, 뉴욕 증시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국장으로 치러지며 휴장한 가운데 유럽 증시는 대체적으로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독일 닥스 30 지수는 전장보다 0.06% 하락했고 프랑스 파리 캬크 40 지수는 0.51% 오른 채 마감했습니다. 영국 FTSE 지수는 0.83% 상승했고 범유럽 지수인 유로 스톡스 50 지수는 0.43% 상승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휴장의 한산한 분위기를 연출한 유럽 증시는 부진한 경제 지표 속 독일 증시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유럽의 경제 지표는 부진한 모습 보였는데요. 오늘 발표된 유로존 11월 소매 매출은 전월 대비 0.1% 증가했지만 시장 예상치인 0.4%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애널리스트들은 유럽 지역에서 강력한 경기 회복에 대한 희망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11월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5%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변동성을 줄인 3개월 평균 산업 생산은 이전 3개월 대비 1.1% 감소하며 전반적인 추세는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시장은 트럼프의 취임과 함께 벌어질 다양한 충격파의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고율의 관세 도입과 무역 갈등, 인플레이션의 재점화, 각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등이 잇따라 펼쳐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전망으로 전 세계적으로 채권 수익률이 급등하고 각국 화폐 가치도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영국 파운드화와 국채 가격의 동반 하락이 이목을 끌었습니다. 파운드화는 장중 1% 하락하면서 2023년 11월 이후 최저인 1.223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0년 만기 영국 국채도 수익률이 13bp 오른 4.92%를 찍었는데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영란은행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1908년 부채위기 때를 연상시키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국채 10년물도 2.528%에 거래되며 정점에서는 다소 하락했지만 여전히 수개월 내 최고치에 근접한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네. 자,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혼조 마감을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이런저런 소식들이 뭉쳐져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날 금리와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원하지 않은 방향 쪽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빨리, 많이, 자주 좀 이제 내렸으면 좋겠는데 연준 분위기는 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오늘 뉴욕 증시는 쉬어갔지만 연준 위원들의 발언 이어졌는데요. 오늘 공개 발언에 나선 미국 연준 위원들은 추가 기준금리 인하 여지가 있지만 현재 정책금리가 중립 수준에 가까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당장 금리 인하에 나서기보다는 신중한 기조를 이어가는 게 바람직할 거라는 판단인데요. 먼저 제프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경제가 지지력을 보이고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2% 목표치 위에서 움직이고 있어 추가 금리 인하를 망설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은 목표치에 가깝고 성장률은 계속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경제가 제한이나 지원을 필요하지 않고 정책이 중립 수준에 있어야 하는 지점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미셸 보먼 연준 이사는 지난달 금리 인하가 통화정책 재조정의 막바지 단계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보먼 이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전이 정체될 가능성과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점진적인 접근법을 선호한다고 말했는데요.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또한 향후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보면서도 당장 금리를 내릴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정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 역시
신중함을 강조하고 점진적인 접근법에 무게를 뒀습니다. 연준은 이번 달에는 오는 28, 29일 FOMC 정례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금융시장은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번 달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93.1%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화 가치는 사흘째 상승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보편 관세 부과를 위해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달러화 강세 흐름에 불을 지폈는데요. 파운드가 영국 국채 수입률 급등 파장 속에 급락한 것도 달러를 밀어올리는 데 일조했습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화 지수는 뉴욕 시장 오후 시간 전장 대비 0.05% 오른 109.15를 기록하며 앞서 2일 기록한 2년 만의 최고치 109.58 근방에 머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경우 한국 시간 오늘 새벽 2시 전장 서울 환시 종가 대비 5원 상승한 1,46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전체로 원달러 환율 장중 고점은 1,465.2원, 저점은 1,455원으로 변동폭은 10.2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내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미국 노동부 12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이번 주에 고용 관련 지표들이 많이 발표됐지만 각각 다른 양상을 보이며 엇갈린 모습 보였는데요. 고용 보고서는 연준 금리 인하 전망과 관련해 투자자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질 통계일 텐데요. 이코노미스트들은 지난해 12월 신규 고용이 16만 명으로 11월 규모 22만 7천 명을 크게 밑돌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대신 실업률은 11월과 같은 4.2%를 기록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고용 지표가 혼재되게 나온 만큼 이번에 12월 고용 보고서의 집중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